안녕하세요. 테타리코입니다. 오늘은 23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왔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어, 그, 뭐냐, 미스치프, 미스치프 전시회를 예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갔다 올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제가 갔다 왔을까요? 저는 갔다 오지 못하였습니다. 갔다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음... 미스치프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 비염이 또 도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가 엄청나게 막히는 상태로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집은 어제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저희 집은 좀 늦게 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11월 달에 하는데 저희 집은 12월 달 어제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김장김치와 함께. 근데 보쌈은 못 먹었어요. 보쌈은 안 먹고 그냥 오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오늘은 언니랑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요. 그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화는 장르는 일단 코미디 공포예요. 그 제목은 토탈리 킬러라는 겁니다. 토탈리 킬러고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늘 점심 먹고 언니랑 놀다가 TV를 뭐 볼까, 뭐 영화를 뭐 볼까, 뭐 드라마를 뭐 볼까 하다가 요즘에 딱히 이렇게 끌리는 게 없더라고요. 뭐 왜 끌리는 게 없을까요? 왠진 모르겠어요. 요즘 근데 뭐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곧. 그래서 크리스마스 영화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딱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의의를 두고 크리스마스 때 뭐하지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딱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근 몇 년간은 감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딱히 좋아하진 않고 크리스마스 노래도 딱히 별로 안 듣고 그냥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별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가 다 크리스마스 관련된 영화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빼고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명절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이제 저희 나라, 우리나라 이제 뭐 설날 특선, 뭐 추석 특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은 특히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엄청나게 많은 영화가 다량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OTT 플랫폼을 통해서요. 근데 저는 뭐 딱히 크리스마스에 감흥도 없고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즐기기가 어렵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이라고 해봤자 미국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이제 선물 같은 거를 뭐 리스트도 작성을 해서 정말 여러 개의 선물을 준비를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이제 선물 포장한 것들 다 놓고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면은 이제 가족끼리 다 오순도순 모여 앉아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개봉하면서 굉장히 그런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챙기긴 했죠. 챙기긴 했는데, 저희 집이 딱히 이제 산타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주진 않았어요. 믿음을 딱히 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제 기억은 이렇거든요. 뭐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뭐 백화점 가가지고 선물 고르고 막 그런, 그리고 외식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뭐 케이크 먹고 이런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서 그랬던지 뭔가 모르겠어요. 요즘엔 딱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은 가족들끼리 이제 케이크 뭐 자르고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딱히 끌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에서도 뭐가 많이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삘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뭔가 뭐 재밌는 거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뭐 스위트홈 시즌 2도 나왔고 그거밖에 모르고 사실. 치킨런이 이제 12월 15일 날 넷플릭스 통해서 너겟의 탄생이 이제 금요일 날 공개가 되는데 그거는 조금 기대가 되고요. 그거 말고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위트홈은 시즌 1도 안 봐가지고 딱히 뭔가 이렇게 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봐야 이렇게 재밌는 걸 봤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언니랑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마존 프라임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애플 TV 이제 해지하고서 아마존 프라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이 뭔가 이렇게 잔잔바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넷플릭스처럼 대작 느낌이 나는 거는 사실 잘 못 느꼈고, 그러니까 더 보이즈 같은 거는 대작이긴 하죠. 더 보이즈 말고도 뭐 얘네들 나름의 그 대작들이 있는데 그런 건 딱히 안 끌리고, 그래서 언니랑 뭐 볼까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둘러보다가 저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서 봤어요. 왜냐면은 그 주인공이 키어는 시프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혹시 넷플릭스의 사브리나 시리즈를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까요? 넷플릭스에서 그 사브리나가 그 귀여운 마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귀여운 내용은 아닌데 하여튼 마녀 사브리나의 내용을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꽤나 인기가 있어가지고 시즌 그래도 4까지는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 사브리나 주인공이 이 토탈리 킬러의 주인공이에요. 그 같은 사람이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언니랑 제가 걔를 되게 귀여워해가지고 걔 나오니까 그냥 한번 봐보자 해가지고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고 타임킬링용이었다. 근데 이게 공포예요. 공포긴 한데 약간 뭐 에나벨이나 아니면은 컨저링 뭐 그런 것처럼 각 잡고 공포는 아니었고요. 코미디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코미디인데 그래도 공포의 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래도 깜짝깜짝 놀래고 약간 가슴 졸이는 부분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슴 졸이는 거. 가슴 졸이다라고 하는 게 맞나?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자, 제목은 토탈리 킬러고요.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가 있고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살인 사건 이후 35년 만에 다시 나타난 악명 높은 16세 살인마가 또 다른 희생자를 찾는다. 17살의 제이미는 우연히 1987년으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고 살인마가 살인을 시작하기 전에 막으려 한다. 이게 이제 내용이고요. 1시간 45분짜리고 202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한국어 자막도 되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좀 코미디 공포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실 만했어요. 봐보실 만했어요. 볼만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약간 스크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공포영화 스크림. 근데 저도 그 스크림을 딱히 막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뭔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가면을 쓰고 나오거든요. 그 살인마가.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그 미국의 미국? 하여튼 어떤 동네예요. 시골 동네인데 이제 엄마의 친구들이 16살 땐가? 그때 이제 살인을 당했어요. 어떤 마스크를 쓴 살인마한테. 그래서 16번에 이제 칼이 찔린 상태로 친구들이 3명인가? 사망을 했고, 이제, 그게 굉장히 그 동네의 이슈였어요. 왜냐면은 그 동네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 동네인 만큼 이렇게 범죄, 특히 이제 살인 같은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그런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범죄의 대상이 친구들이었고, 여자인 친구들이었고,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의 엄마 세대가 이제 당한 그 범죄였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날이 이제 할로윈 날이었고,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은 이제 다른 친구랑 어떤 밴드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해서 아빠가 이제 걔를 데려다 주는 그 과정 속에서 엄마는 집에 이제 혼자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그 사탕 받으러 온 애들한테 이제 사탕 나눠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예전에 자기가 고등학생 때 그 마스크를 쓰고서 이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엄마를 똑같은 방법으로 살인을 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그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네, 그 엄마가 그냥 처참하게 바로 이제 칼에 찔려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엄마의 친구들이 죽은 거거든요? 제 최측근 친구들, 같이 놀던 친구들 3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엄마한테 어떤 쪽지가 하나 온 거예요. 다음은 너라는 쪽지가 와서 이 엄마가 그 몇십 년 동안 그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호신술 같은 거를 엄청나게 익힌 거죠. 왜냐면은 그런 경고를 받았으니까 그냥 겁에 떨면서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 엄마가 그 날이 올 거라고 언젠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런 호신술도 배우고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제압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막 이런 걸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가 근데 결국에는 그 엄마가 죽게 돼요. 엄마가 죽게 돼서 딸이 엄청나게 슬퍼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딸의 제일 친한 친구네 엄마가 과학자예요. 과학자? 하여튼 뭐 그런 쪽 일을 약간 그런 쪽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걔네 엄마가 뭐 이제 타임 트래블이 뭐라 해? 시간 여행? 타임 캡슐?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안을 했었던 거죠. 구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딸이 엄마 노트에서 보고 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 시대의 기술로 그걸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딸이랑 딸 친구가 그 1980년대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 딸을 이제 보내려고. 왜냐면은 애초에 첫 살인이 없었다면은 엄마가 죽을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 살인마를 잡으면은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타임머신을 어찌저찌 하여튼 뭐 이렇게 타고 나서 갑니다. 그 80년대로 돌아가서 그 엄마 친구들이 좀 노는 친구들이었어요. 엄마도 약간 노는 부류에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사이에 그 친구들한테 계속
얘는 그 공지를 한 거죠. 뭐 이날 파티를 열지 말아라. 이날 파티를 열면 누가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열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 파티에 가면은 누가 죽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거를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얘가 이상한 정신 이상자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파티를 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데 걔네한테 씨알도 안 먹히죠. 왜냐면은 그 여자애가 이제 타임 캡슐을 타고서 돌아가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척 하고서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첫날에 갑자기 대뜸 파티 열지 말아라. 파티 뭐 어쩌고 이러니까 그걸 누가 듣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파티를 열게 되고 그 파티에 이 여자 주인공도 갑니다. 가서 굉장히 많은 회방을 놓고 이렇게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파티 열기 전에 심지어 경찰서에 가서 이날 어디서 파티가 열리는데 그거 열지 못하게 해라. 왜냐면은 범죄가 일어날 거다. 누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땐 80년대고 그 동네에서는 범죄가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는 안전한 동네였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도 그 말을 안 믿죠. 그리고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그냥 결국엔 파티가 열리게 됐고 그 여자가 해방을 놓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여자애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에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알아서 그 공간을 여자애가 첫 피해자가 갈 수 없게끔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첫 번째 피해자가 죽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점점 팸이라고 있거든요. 팸이 이제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로 지금 있는 거죠. 타임캡슐을 타고서 엄마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친해지게 돼요. 뭐 내가 원래는 이제 그거다. 사이킥이다. 그래서 내가 미래를 좀 볼 줄 안다. 이렇게 밑밥을 깐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여자애가 타임캡슐 가고 나서 한 일이 여자 주인공이 가장 친한 친구 있잖아요. 걔네 엄마가 이제 그 타임캡슐을 구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를 찾아가서 왜냐면 그 엄마가 자기 엄마의 같은 동창이었어요. 같은 나이의 동창. 그래서 그 친구 엄마를 찾아가서 그 타임캡슐을 생각했던 그 엄마를 찾아가서 나 사실은 언제 지금 타임캡슐을 타고 왔다. 너가 그 노트에다가 쓴 타임캡슐 그거를 보고서 너 딸이 그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노트에 써져 있던 내용을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믿습니다. 얘가 진짜로 타임캡슐을 타고 온 애구나. 그러면서 얘가 여자 주인공의 핸드폰도 보여줘요. 이거 내가 그때 당시에 쓰던 아이폰이다. 뭐 어쩌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여기에 온 이유가 뭐 살인을 막기 위해서고 결국에 내가 이 살인을 막지 못하면 우리 엄마가 나중에 죽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하여튼 둘이 동맹을 맺고서 이제 왜냐면은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걔네 친구의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였고 얘는 이제 그 파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막지 못하고 결국에는 첫 살인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인 팸한테 이제 밑밥을 깔면서 이제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누가 죽을 거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살인을 계속 막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계속 그 일이 일어나요. 여자 주인공의 말을 잘 안 믿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피해자도 생기고 이제 두 번째 피해자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이게 진짜라고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 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 주인공이 이 다음 피해자는 그러니까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났을 때 원래는 예를 들면 B인 친구가 죽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B인 친구가 살고 C인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면서 이 여자애가 보고 왔었던 그 과거가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고 그 현실에서도 그 과거가 계속 바뀌니까 현실도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도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뭘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조금 이제, 모호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살인부터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또래 친구들.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살인마를 잡아요. 그 살인마를 잡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또 다른 살인마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마스크를 쓰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그래서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살인마까지 처단을 하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그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현실 세계랑은 조금 이제 변경된 현실에서 살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재미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백투더 퓨처 있잖아요. 백투더 퓨처도 이제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가 살던 그 고등학교에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뭐 해프닝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백투더 퓨처랑 스크림이랑 적절하게 섞어놓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살인마가 누군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누군가라는 거는 계속 눈치껏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살인마인가?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재미를 찾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간만에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볼 영화가 딱히 없어가지고 계속 봤던 거 틀어놓던가 아니면 그냥 유튜브 보던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토탈리 킬러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은 또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80년대의 그런 분위기도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살고 있던 그 2023년도의 엄마는 얘가 알고 있는 엄마랑 10대의 엄마랑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즐거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던 엄마가 원래부터 이러진 않았구나. 뭐 그런 것도 알게 돼서 그런 거 찾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리 킬러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존 프라임에 이런 좀 재밌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지금 볼 생각인데 아마존 프라임에서 제가 그 디 아더 조이라는 영화도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보다가 계속 돌려서 봤어요. 뭔가 TV로 보니까 혼자서 TV로 보려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려서 봤고 디 아더 조이도 내용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로맨틱한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똑똑한 컴퓨터 공학도 조이 밀러는 인기 많은 대학 축구 선수 잭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서 자신을 다른 조이로 착각하자 혼란에 빠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 주인공이 조이예요. 이름이 조이고 조이는 공학도예요. 근데 좀 굉장히 이성적인 공학도. 사랑은 믿지 않고 뭔가 다 이제 그 사랑에 빠지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결과론 막 인과관계가 뚜렷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학생으로 나오거든요. 그 사랑도 안 믿고 그냥 공부만이 전부인 거예요, 얘는. 근데 하여튼 그런 삶을 살다가 뭐 어떤 특강을 들으러 갔다가 어떤 사람이 그 과학자가 특강을 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여튼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걸 봐요. 어떤 남자애가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쟤 나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 대학교에 또 유명한 이제 축구 선수 핫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잭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걔랑은 이제 몇 번 오다 가다 이제 마주쳤던 그런 관계였는데 걔가 이제 조이가 일하는 서점에 와서 뭐 책 주문하고 이제 돌아가다가 카드를 놓고 가요. 그러니까 조이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잭은 걔가 일하는 그 서점에 가서 책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서 이제 나가던 찰나에 잭이 카드를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조이가 그 카드를 들고 가서 뛰쳐가면서 야, 너 카드 들고 가야지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가는데 그러다가 그 잭이 그 조이를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자전거를 타고 갔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그 기억 상실증이 조금 온 거예요, 단기. 그래서 이 잭이라는 애가 좀 썸을 타던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썸을 타던 애가 있었는데 걔도 이름이 조이예요. 이름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머리를 부딪히면서 자기랑 썸을 타고 있었던 조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 조이가.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각 잡고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앞에 부분도 약간 흥미로웠고, 근데 약간 이런 영화의 대부분이 약간 믿음이 잘 안 간달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무슨 머리 부딪혔다고 단기 기억 상실증이 와가지고 자기를 만나던 조이랑 얘랑 헷갈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굴이 다른데. 단기 기억 상실증이면은 제가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그런 거를 겪어본 적도 없고 리서치를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진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오면은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하여튼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기억하는데 어떻게 얼굴이 매칭이 안 되지? 뭐 그런 거?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디아더 조이. 그리고 계속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 잭의 사촌 형이 그 여자애가 특강 때 만났었던 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막 뭐 가짜인 척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전 그게 들킬까봐 결국에 분명 들킬 텐데 저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실 못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아마존 프라임 하면 좀 유명한 작품이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아마존 프라임이 약간 해외 베스트셀러 작품들을 드라마화, 영화화 시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내가 예뻐진 그 여름 이거랑 뭐였지? 그 제목이 지금 아마존 프라임에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다. 빨강 파랑 어쨌든 찰난 이것도 원래는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영화화 돼가지고 아마존 프라임에 풀렸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2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생각보다 볼 게 많습니다. 그런 하이틴들도 좀 많고, 아마존 프라임은 뭔가 인도 작품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작품들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에 꽤나 볼만한 게 많다.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4년도 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팟캐스트 이번 연도에 시작을 해서 몇 주 쉬긴 했지만 계속 쭉 했던 것처럼 다음 연도에도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랑 합쳐서 저는 내년에 작품 활동을 좀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해서 미술로 이제 대학원 가가지고 수업 듣고 하다가 대학원은 졸업 안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미술 작품을 한다는 게 저는 사실 그게 현실성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뭔가 나는 돈을 버는 게 더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우는 게 아니라 좀 코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작품을 하는 거를 계속 생각을 접었어요. 생각을 접었는데 그냥 어느 날 그걸 왜 접었을까 싶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게 어떤 게 별거가 아니냐면은 제가 이제 작품 활동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그 이유들이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왜냐면 내가 진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한결같이 작가였거든요. 화가 아닌 작가였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의상 디자이너 한 번 쓴 거 말고는 그 이후로는 제 장래희망이 동일하게 작가였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제가 꿈꿔왔던 꿈을 그거를 그렇게 뭐 별거의 이유로 내가 관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깝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그 공부를 한 거잖아요. 계속 창작을 할 수 있는 그 뇌를 계속 자극을 시키면서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저는. 근데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는 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접을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24년도에는 작품을 좀 시작을 해서 공모전에도 내보고 운이 좋으면, 아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전도 해보고 아니면 단체전도 해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일단 해보려고요. 그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게 뭐냐면은 분명 작품 하면은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빡치는 일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어렵지 않다는 거는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작품으로 실현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갑자기 스페인어를 내가 말로 하겠다, 내가 원어민처럼 스페인어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저는 스페인어에 대해서 기본 기초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스페인어 할 거야. 나는 내년에는 스페인어를 원어민처럼 할 거야. 그래서 스페인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어려운 게 맞죠. 나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어쩌고 이런데 작품은 제가 그동안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딱히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고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느낌이 탁 들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생각하다가 혼자서. 그래서 24년도에는 꼭 작품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작품을 해서 전시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뭐하러 그거를 관뒀어. 그거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전시를 하는 게 제 목표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같이 하는데 유튜브에 사실 일을 쉴 때는 브이로그 같은 것도 이제 올렸었어요. 왜냐면 그땐 시간적인 여유도 많았고 제 마음속 여유도 많았고,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그런 시간이 제가 굉장히 여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브이로그도 자주 올렸었는데, 일을 다시 시작하고 나니까 조금 그 유튜브에는 그냥 이 팟캐스트 캐릭터 버전으로만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작품을 시작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작품 일지처럼 그냥 기록용으로 쓰는 것도, 업로드하는 것도 내가 언젠가 그걸 써먹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작품을 하는 것이 제 목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월간 미술처럼 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하나씩의 작품을 만들어내서 뭐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사실 어 연말이 끝나고 이제 연초가 되면은 저는 사실 딱히 목표 같은 걸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뭐 '시간이 가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근데 어 그러니까 앞으로 올 2024년도는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실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점점 그러니까 연말이, 그러니까 한 해가 끝나고 한 해를 들어설 때에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성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그냥 뭔가 계획적인 사람은 조금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으니까 항상 그게 제대로 됐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서 어, 내 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저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면은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뭔가를 그리는 게 저는 스트레스 해소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창조를 한다는 게,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근데 더불어서 그게 저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제가 이제 좀 컨트롤하면서 잘 뭔가 이렇게 다스리면서 뭔가를 하면은 좀 제가 뭔가 저한테도 좋고 저의 미래에도 좋을 거고 나의 뭐 커리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 진짜 주제가 왜 이래요? 영화도 얘기했다가 갑자기 뭐 내년 계획 포부 있게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좀 내년에는
제 식습관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사실 제가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먹는 거 좋아하는데 또 먹는 걸 또 건강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인스턴트 이런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내년에는 운동도 했으면 좋겠다. 운동도 좀 하고 좀 사람답게 사람이 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걸 어떻게든 지켜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토요일인데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날씨가 아주 오락가락 난리 브루스를 아주 그냥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따뜻했다가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계속 날씨가 막 오락가락 하니까 저도 계속 비염이 도졌다가 끝났다가 다시 도졌다가 끝났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굉장히 짜증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비염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재채기를 하고 어제 밤부터 또 코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며칠 몸이 이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속도 약간 뒤집어지고 약간 뭐 하여튼 속도 약간 불편하고 근데 또 목도 조금 아파서 코로나인가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도 계속 며칠 했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그냥 비염이 다시 도지려고 몸이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한 6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니야.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목이 좀 꺼끌꺼끌하다. 목이 좀 따갑네. 약간 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코가 막히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또 재채기를 시작을 하더니 이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코도 굉장히 맹맹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져요. 코가 막히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짜증이 나네요. 비염 수술은 또 비염 수술 해봤자 그게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염 수술을 또 막상 하기도 좀 그렇고 한다고 해서 그게 막 100% 호전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래서 좀 날씨 때문에 이 비염이 너무 짜증이 나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엄청나게 바쁘게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연말이니까 연말에 원래 이렇게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몸적으로도 좀 몸이 계속 별로였어요. 속도 안 좋고 코도 막히고 입도 아니 목도 아프고 머리도 좀 아팠다가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떤 에피소드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짱구가 곧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22일 날 제가 개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가 무슨 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 16일이네요. 그럼 아직 개봉을 안 했을 때네. 근데 영화관에 가고 싶거든요. 저는 영화관 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화관 가고 싶은데 요즘 보고 싶은 영화가 없어요. 서울에 보면 사실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못 보겠고요. 이런 나폴레옹, 노량 이런 저는 시대극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 취향은 아니고 또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취향이 아니다. 그리고 둔 뭐 재개봉했고 이거 이미 봤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이제 재개봉을 또 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미 봤고 딱히 보고 싶은 영화가 없네요. 영화관은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 영화는 없고 그거 참 아쉽네요. 그래서 다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사실 아쿠아맨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지금 예매 풀렸네요.
이걸 예매를 해볼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개봉인데. 아니, 근데 영화관이 이렇게 없어? 장난해? 뭐 서울에서는 이거를 틀어줄 생각이 없는 거야, 뭐야? 어이가 없네. CGV에서만 개봉을 하나? 저 아쿠아맨 봐야겠다. 왜냐면 이미 유치한 거는 알고 있고요. 이미 그 빌런도 똥파리 같은 거란 건 다 알고 있고. 그래도 저는 그 바다 풍경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되겠네요. 근데 22일 날 개봉이니까 이것도 다음 주에는 제가 들고 올 수가 없네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뭐 일단 뭐가 됐든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죠. 오늘은 에피소드가 별로 길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팟캐스트를 끊지 않고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다들 다음 주까지 무탈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언제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좋은 아침, 좋은 밤, 좋은 저녁, 좋은 오후, 좋은 점심, 좋은 새벽, 좋은 오전 되길 바라며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